자, 윤쌤입니다. 자, 택시 자격시험,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엑기스 내용만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숙지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며 최고의 학습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동차 구조 원리에 있어서 현가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현가장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자, 시험제 나옵니다. 현가장치의 종류에는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 공기 스프링, 그 다음에 쇼크 옵서버,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자, 현가장치의 구성 부품 몇 가지가 있는지 요건 머릿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 공기 스프링, 쇼크 옵서버, 스테빌라이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판 스프링. 판 스프링은 어디에 사용되냐? 버스나 화물차에 사용됩니다. 나옵니다, 시험 문제. 판 스프링은 어디에 사용된다? 버스나 화물차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쇼크 옵서버. 쇼크 옵서버는 차체 충격에 의한 진동을 흡수하거나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쇼크 옵서버입니다. 진동을 흡수, 완화시켜준다. 그럼 이건 무조건 쇼크 옵서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쇼크 옵서버는 승차감을 좋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토션바 스프링. 토션바 스프링은 요 자체적으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쇼크 옵서버와 함께 사용해야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기 스프링. 공기 스프링은 승차감이 일단 우수하고 자동차 및 대형 버스에 사용됩니다. 자, 공기 스프링 승차감이 우수하고 자동차 및 대형 버스에 사용됩니다. 특히 장거리 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자, 그다음에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는 차체의 기울어짐을 갖다 감소시키는 장치가 바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현가장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자, 토션바 스프링,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쇼크 옵서버,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가 있죠. 그럼 정답 몇 번? 캐스터입니다. 자, 요 캐스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조향장치에서 배울 건데, 이 캐스터는 조향장치의 구성 부품입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현가장치에서 차체의 기울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자, 차체의 기울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건 뭐라 그랬죠? 차가 기울어지는 걸 방지해줘요. 바로 뭐다? 스테빌라이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현가장치 구성 부품 중 버스나 화물차에 사용되는 건 무엇인가? 자, 버스나 화물차에 사용되는 건 뭐다? 판 스프링이라 그랬죠. 바로바로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셔서 바로바로 그냥 답이 나오게끔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량 신호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 신호등. 자, 시험 문제는 여기 한번 나왔습니다. 적색 등하일 때 어떤 식으로 했냐? 자, 적색 등하일 때는 차만은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합니다. 적색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적색 등하일 때는 일단은 정지선,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만 우회전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벌점 누전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자, 1년, 2년, 3년간 몇 점을 맞았을 때 면허가 취소되냐? 자, 일단 1년간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1년 몇 점 이상일 때 면허 취소된다? 121점입니다. 2년일 때는 201점입니다. 3년일 때는 27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 1년일 때 몇 점? 121점. 2년일 때 201점. 3년일 때 271점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회의 위반으로 인한 벌점 또는 1년간 누산 점수가 몇 점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가? 1년간 누산 점수 몇 점일 때 운전면허 취소된다? 1번, 2번,
3번, 4번. 몇 점이죠? 정답 2번이겠죠. 121점. 1년간 121점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핵심들이 뭐냐? 자, 저가 해주는 것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언더스티어는 코너를 돌 때 코너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을 갖다 언더스티어라고 합니다. 언더스티어는 코너링 상태에서 어느 쪽으로 밀려나간다? 코너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는 걸 갖다 언더스티어라고 합니다. 언더스티어는 전륜 구동 차량에서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언더스티어 어느 차량에서 주로 발생한다? 전륜 구동 차량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다음에 오버스티어. 오버스티어는 코너링 시 코너 안쪽으로 더 돌아가려는 현상을 갖다가 오버스티어라고 합니다. 오버스티어 코너 안쪽입니다. 그 다음에 오버스티어는 후륜 구동 차량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언더스티어는 코너 바깥, 그 다음에 전륜 구동에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오버스티어는 코너 안쪽으로, 그 다음에 후륜 구동 차량에서 발생합니다. 핵심만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수막 현상이라는 건 뭐냐? 수막 현상이라는 건, 자, 여러분들 비가 오고 이래요. 물이 또 아니면 고여 있어요. 즉 타이어가 도로 위 고인물 위로 헛도는 현상을 갖다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수막 현상이라는 건 뭐다? 타이어가 도로 위 고인물 위로 바퀴가 헛도는 현상을 갖다 수막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수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수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중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해놓고 공기압을 조금 낮게 한다. 그럼 그게 틀린 답입니다. 자, 수막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공기압을 조금 높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속으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고속으로 주행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수막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자, 1번 고속으로 주행하지 않는다. 맞죠? 2번 알고 계십시오. 배수 효과가 좋은 타이어 패턴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과다 마모된 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맞죠? 4번 공기압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조금 높게 해야 되는데 4번에서는 뭐라 그랬죠? 조금 낮게 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 이제 도로교통법에서 나온 정차 및 주차 금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자, 정차 및 주차 금지. 정차 및 주차 금지 지역은 어디냐? 자, 1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입니다. 자, 네, 두 번째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입니다. 자, 정차 및 주차 금지구역. 이것도 똑같이 옳지 않은 걸 고르시해 놓고 몇 미터 갖고 장난하니까 몇 미터인지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지대. 안전지대 앞에요. 여러분들 동그라미 있죠? 안전, 이응. 동그라미. 그러면 당연히 동그라미를 적용해서 10m입니다. 안전지대에서 10m입니다. 자,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몇 미터 이내인 곳? 10m 이내인 곳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입니다. 버스 여객 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몇 미터? 10m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널목이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몇 미터? 10m입니다. 10m. 자, 그 다음에 6번이 옳지 않은 것으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알아놓으십시오. 다음 밑에 내용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곳에서 5m 이내에 정차 및 주차를 하지 말아야 되냐? 일단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정확하게 요걸 알아놓으십시오.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는 정차 및 주차를 하면 안 된다? 5m입니다. 자, 그러면 7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5, 10, 10, 15. 다음 자, 예상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장소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자, 정답 1번은 맞죠.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맞습니다. 자, 안전지대 여기서 동그라미 몇 미터? 10m. 자, 그 다음에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는 몇 미터라 그랬어요? 몇 미터라 그랬죠? 5m라 그랬죠? 몇 미터라 그랬죠? 5m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몇 미터? 10m. 4번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오일의 색깔입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암기할 게 너무 많죠. 하지만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춰줘야 됩니다. 자, 먼저 자동 변속기 오일 색깔 백색일 때는 어떤 경우냐? 자, 자동 변속기 오일 색깔이 백색이에요. 요 백색일 때는 오일에 수분이 많이 함유된 경우에는 백색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오일 색깔이 투명도가 높은 붉은색을 띌 때는 정상입니다. 붉은색일 때는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갈색일 때는 어떤 경우냐? 오일을 너무 많이 사용했어요. 장시간 사용하거나 가혹한 상태에서 사용한 경우는 갈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자, 자동 변속기 오일 색깔. 자, 검은색을 띌 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투명도가 없어지고 검은색을 띌 때는 어떤 경우냐? 기어가 마멸된 경우 검은색을 띠고, 그 다음에 자동 변속기 내부의 클러치 디스크의 마멸 분말에 의해 손상됐을 때 검은색을 띱니다. 자, 백색일 때 물이 많이 함유됐어요. 그리고 붉은색을 띠면 정상. 그 다음에 너무 가혹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면 갈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만약에 어떤 경우냐? 만약에 뭐 기어가 마멸되거나 자동 변속기 내부 클러치 디스크의 마멸 분말에 의한 손상 이럴 때는 검은색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동 변속기 오일 색깔이 검은색을 띠는 원인. 자, 1번은 어떤 경우죠? 1번은 갈색이죠. 그 다음에 2번 오일의 수분이 다량으로 함유된 경우. 자, 이때는 백색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장시간 사용한 경우 이것도 갈색이죠. 정답 그럼 당연히 뭐 자동 변속기 내부 어려운 용어가 막 나와요. 그럼 그때는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4번 자동 변속기 내부 클러치 디스크의 마멸 분말에 의한 오손. 오손이라는 건 손상됐다는 거예요. 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조향장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에서 조향장치. 자, 우에서 현가장치를 했죠. 요번에는 조향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향장치. 자,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 조향장치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냐. 자, 꼭 여기서 알아둘 게 뭐냐. 조향장치의 구비 조건 중 가장 핵심. 요 내용을 갖고 옳지 않은 거 고르시오 해놓고 정답 제시합니다. 자, 조향장치가 구비할 조건은 뭐냐. 조향 핸들의 회전과 밖의 선의 차이가 크지 말아야 됩니다. 크면 안 됩니다. 크지 않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동력 조향장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바퀴의 심의현상. 심의현상이라는 건 바퀴가 좌우로 흔들리는 현상을 갖다 심의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동력 조향장치는 앞바퀴의 심의현상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힘으로 조향 조작을 할 수 있고 고장이 발생한 경우 정비가 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정비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식에 비해서 구조가 복잡하고 값이 비쌉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캠버. 자, 조향장치의 종류 중에서 캠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캠버 나오면 무조건 핵심이 뭐냐?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 수직선 나오면 무조건 캠버입니다. 자, 캠버. 바퀴의 중심선과 노면에 대한 수직선이 이루는 각도가 바로 캠버입니다. 그리고
캠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이것도 시험지 잘 나옵니다.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줍니다. 자, 캠버.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캐스터. 앞바퀴를 옆에서 보았을 때 앞 차축을 고정하는 킹핀. 킹핀이 수직선과 어떤 각도를 두고 설치되어 있는 것을 캐스터라고 합니다. 아, 캐스터는 이런 내용이라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토인. 자, 자동차 앞바퀴를 위에서 보면 양쪽 바퀴의 중심선 간의 거리가 앞쪽이 뒤쪽보다 작게 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 토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킹핀 경사각. 앞바퀴가 심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하며 무슨 현상을 일으키게 하지 않는다? 킹핀 경사각은 심의 현상을 일으키지 않게 합니다. 그 다음에 캠버와 함께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조향 장치 중에서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주는 건 뭐가 있냐? 캠버와 킹핀 경사각이 있습니다. 요거 두 개 묶어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주는 건 무엇이냐? 모두 고르시오 하면은 캠버와 킹핀 경사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조향 장치가 갖추어야 할 조건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2번, 3번, 4번. 정답 몇 번이죠? 4번입니다. 바퀴의 선의 차가 어때야 된다 그랬죠? 크지 않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크다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향 장치 중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주는 건 뭐냐? 조향 핸들의 조작을 가볍게 해주는 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캠버하고 킹핀 경사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답 몇 번이죠? 정답 1번 캠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어줍니다. 감사합니다.